보통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아까 보았던 것처럼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은, 그 행동주의 이론과 비고치키의 사회 상호작용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봐요. 수동적으로 배운다. 그런데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요,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능동적.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집중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attention, 집중의 단계예요. 집중. 그 사람이, 학생이 의지를 갖고 내가 저 사람을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단계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attention이 없잖아요. 이 집중이 없으면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지, 수찬아. 전 집중 호흡. 아니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뭔지 모르겠다고? 다시 보세요. 기발의 칼라. 알았어요. 나도 얼굴이 빨개지네. 자, 집중이 뭐냐? 집중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어떤 단어를 말할 때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하거나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 똑같아요. 집중이 뭐예요? 집중하는 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한 대상에게 의지를 갖고 바라보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은 누구에게 집중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런 존재들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먼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 여기에 만약에 누가 왔다고 할까요? 좀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죠? 지위. 사람, 지혜한테 가서 뭐 달라고요? 자, 지위, 높은 지위. 뭐 대통령, 뭐 오바마 대통령이 왔다. 여기에 뭐 그냥 오바마 대통령이 왔으면 여기 총장님도 앉아있겠죠? 대통령이 왔다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다 집중을 해버려요. 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위 때문에. 자, 두 번째, 능숙한 사람이에요. 능숙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능숙한 사람한테 사람은 집중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최준? 네? 누구예요?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 한 명 얘기해 볼까요? 이쪽부터. 우리 백하구님은 누구 좋아하세요? 연예인. 저 빼고. 뭐야, 수찬아, 그런 반응은. 저는 막둥이를 좋아해요. 저 아들. 아, 네. 연예인으로 키우실 생각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준. 오케이. 방탄에서 누구? 오케이. 자, 주찬이는 탄지로? 자, 누구 좋아해요? 송이는? 없어? 아, 누가 만들어봐요. 천오이. 피오? 어디에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라 물어본 거예요. 아, 주지훈? 주지훈 좀 나이지 않나? 저는 18살 차이. 마지막으로? 김영명. 김영명? 아이유 좋잖아요, 아이유? 자, 한동안 아이유하고 강다니엘이 뜰 때, 아이유가 먹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아이유가 옷 입는 거 그대로 따라한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강다니엘 뜰 때, 그가 옷 입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웃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면 닮으려고 해요. 좋아하면은. 그래서 어텐션을 누구한테 하냐? 유명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게 돼요.
성공한 사람 비슷하겠죠. 요 위에 있는 것들하고. 근데 저는 참 요 마지막이 재밌더라고요. 나랑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닮으려고 할 거냐? 너 누구에게 더 집중하냐 봤더니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송이야. 까도 돼. 뭐 바삭하니까 긴장해가지고. 자, 누구한테 더 집중하냐? 유사한 사람과 더 집중합니다. 유사한 사람한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유사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필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다.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뭐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고요. 자, 그런데 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통칭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 부모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탁 하니 이제 하게 되는 존재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교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사와 사역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수님들이겠죠.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여기에서, 네. 이 유사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닮든지 안 닮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능숙함이에요. 훨씬 실력이 좋다. 나보다 실력이 좋으면요. 이 사람의 성격과 이런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기억의 단계예요. 기억. 집중이 아니에요. 기억이라고, 파지라고 해서요. 파지. retention, tension. 파지의 단계, 기억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보유, 기억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네? 내가 저거 닮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저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저희 은사 교수님, 여러분들 혹시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책 요즘 CLC에서 나왔던데 그 책이 요즘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저희 교수님이세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 Call to Reach라고 하는 책을 한국분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깔끔하게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냥, 겉에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저도 제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더 깊은 마음을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저의 부산에 계신 담임 목사님한테 나온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그대로 습득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거는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해도 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따라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기억을 할 때,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것은요, 나중에 이것을 다시 꺼내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놀랍고 무서운 사실은 뭐냐. 머릿속에 들어온 사실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머릿속으로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해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실험을 했어요. 피아니스트였는데요. 다쳐가지고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한동안.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무엇으로 연습을 했냐? 머리로 연습을 했어요. 머리로.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나았을 때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본 영상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하냐면 지상에서 실제로 조종을 안 할 때는 지상에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밥을 먹으면서도 놀면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교관이 이 앞자리에는 조종사가 타고 훈련생이 타고 뒷자리에는 교관이 타거든요. 근데 교관이 계속 말을 해줘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조종사는 그 교관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되겠죠. 이건 생사가 달리니까 더 집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조종기사가 이렇게 옆에 탔었거든요. 중등비행부터는 옆에 탔었어요.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후방석에 타는데 그때 이걸로 맞아요. 이걸로 맞았대요. 자식아 하면서 팍 때리는 거예요.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 생사가 달렸으니까. 그만큼 집중을 하겠죠. 집중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넣어놓겠죠? 리테이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제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조종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머릿속으로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알아보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대로 돼요. 거의 90% 이상 머릿속으로 생각한 만큼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스키가 있어요. 제가 스키를 잘 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나이 때 스키를 배웠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겨울 캠프를 가가지고 스키를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스키를 배울 때요, 그 팀에서 제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일 못했는데 항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여기서 왜 발이 이렇게 되지? 왜 발이 이렇게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날 엄청나게, 혹시 스키 타는 사람? 스키. 탈 줄 아는 사람? 네. 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 코너링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뭐가 됐냐? 내가 왜 발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셋째 날. 맨 마지막에 있었던 저의 실력이 앞에서 두 번째로 바뀌었어요. 뭐냐? 제가 실제로 타진 않았지만, 시간관계에서 타진 않았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대로 제 발이 움직여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실제로 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동일하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너는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뇌과학을 아셨던 건 아니겠죠? 지금을 해석해 보면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다는 거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는요, 내가 그만큼 실제로 하는 것과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는 동일하게 작동해요. 동일하게. 내가 음란물을 본다거나 혹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머릿속에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길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독의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조종사들이 조종을 배운 것 같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그렇게 간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런 중독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날 때 다른 길을 만들려고 했어요. 다른 길을 빨리 만들어라.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다른 새길을 내요. 샛길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길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은 약해지게 돼요. 뇌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생산의 단계입니다. 생산은 실제로 해보는 단계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의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산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발전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주의했고, 그리고 또 파지했고, 기억했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 동기부여의 단계예요.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요게 좀 강해요. 동기부여.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스키너에 있어서 그 강화 물과 같은 거거든요. 강화. 내가 봤더니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막 이렇게 강화물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대리적 강화라는 거예요. 대리적 강화. 대리적 강화는 뭐냐? 아까는 스키너와 이런 행동주의 학자들은 직접 강화라고 했어요. 직접 강화. 직접 강화는 뭐냐면은 행동한 사람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행동을 했어요. 너 잘했어. 여기 물. 너 대답 맞췄구나. 여기 사탕. 야, 너 못했네. 체벌. 이게 바로 가는 것이 직접 강화예요. 그런데 대리적 강화, 간접 강화는 뭐냐? 사람을 관찰해요. 관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영이가 대답을 했어요. 맞았어요.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럼 주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나도 해야겠다. 이게 대리적 강화예요.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리적 강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 보보돌 있잖아요. 아까 봤었던 그 인형을 하는데요. 실험을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보보돌을 놓고 막 보보돌을 괴롭혀요. 괴롭히고 난 다음에 혼내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보보돌을 안 건드려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은 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리적 강화예요. 옆에서 본 사람의 결과를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보면은 언니가 혼나고 있으면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공부하고 있죠. 저 자식 언제 공부했지? 동생이 혼나고 있으면 언니도 어느새 저쪽에 가서 책 보고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바로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대리적 강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영상 하나를 저도 이제 알버트 반도라를 보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나 참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요거네요. 요거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두라는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팀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아이가 점점 자기주도. 그럼 보세요. 교사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나? 말씀드려볼게요. 두라는 화요일 목요일만 학교를 나가요. 그런데 학교 가는 날마다 아침에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대요.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좀 멀지만 아침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학교 아무 날은 뭐 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마다 기대를 잔뜩 하면서 가요. 며칠 안 되는 등교날에도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할 때는 담임선생님이 출석 체크하는 방법, 교정하는 방법, 영상 시청하는 모습을 직접 선생님이 학생인 것처럼 연기하시면서 시범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사실 5학년이니까 교과서, 학습지, 영상 보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선생님이 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시범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게 아이한테는 강하게 남았나 봐요. 파지한 거죠? 선생님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방법과 순서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하고 선생님이 권해주신 자세로 앉아서 차근차근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마치는 횟수가 하나, 둘 늘어났어요.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니 스스로도 뿌듯해서 더 한 주씩 반복될수록 잘 참아가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수학교육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수학 수업도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선생님이 직접 녹화해서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수학은 즐거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 4학년까지는 수학이 지루하다고 했던 수라가 점점 수학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엄마라 출근하면서 아이는 이모 집과 할머니 집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요. 제가 옆에서 하루 종일 붙잡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들 학습 메모장을 선물로 줬어요. 투두리스트처럼 하루치 학습 일과를 과제와 함께 쓸 수 있는 포스트잇인데요. 조라는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오늘의 온라인 수업 일과와 과제를 거기에 적고 자기가 하나씩 할 때마다 지워나가요. 하나씩 클리어하는 재미가 있나 봐요. 어느 날은 자기가 다 한 그날의 메모장을 사진을 찍어서 반 밴드에 올렸더니 선생님이 댓글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같은 반 친구도 이게 뭐죠? 과제 메모장을 찍어서 올리는 대리적 강화죠? 그러면서 그런 과제 메모장을 스스로 쓰고 다 하고 올리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혼자 중얼거리면서 뭘 하길래 자세히 들어봤더니 주라야 영상을 이거는 비고치키 혼잣말하기예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학습지를 풀다가도 주라야 어렵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하냐 했더니 선생님이 혼자 공부할 때 해야 하는 일, 힘들 때 혼자 하면 힘이 되는 말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걸 따라하라고 하셨대요.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주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니까요. 이 두라라는 아이한테 누가 지금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주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고치키와 반두라는 굉장히 근접해요. 근데 본인의 의지를 갖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아까 보았던 그 내용은요. 맨 처음에 수동적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라라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집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보았던 것 중에 뭐가 작동했을까요? 지위. 그쵸. 지위와 능숙함, 이런 것들이 두라라는 아이한테 교사가 역할이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요. 선생님이 하는 일을 봐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떡하냐? 머릿속에 기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죠. 그대로 따라해요. 이것이 누구의 이론이냐면은 바로 알버트 반두라의 이론이에요. 그대로 따라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기부여, 대리적 강화. 이 아이가 숙제를 올려놓으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 칭찬을 본 다른 친구들이 똑같이 또 이렇게 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대리적 강화라고 해요. 그리고 비고치키에 혼잣말하기도 들어가 있었죠. 그거 역시도 뭐냐면요. 사실은 자기 강화라고 불러요. 자기 강화. 혼잣말하기를.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조금 더 알버트 반두라는 뭐라고 하냐? 네. 그걸 안 적었네요. 자기 효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효용성. 자기 효용성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대리적 강화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을 자기 효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강화, 자기 효용성 전부 다 비고치키의 혼잣말 하기라든가 어떤 그런 이론으로부터 갖고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냐?
교실에서는요, 간단해요. 우선은 교사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사와 부모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모델링.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비고치키도 비슷해요. 비고치키도 모델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델링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어느 한 놈 집어갖고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이 조용해져요. 근데 어느 한 사람 찍어갖고 칭찬해주면은 주변이 다 그 칭찬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걸 비카리어스 웨이브, 비카리어스 레인포스먼트, 이렇게 물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하나가 탕 터지면은 파파파파파방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져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이펙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알버트 반드라의 이런 이론들은 좀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누구냐? 방금 그 예를 보았던 것처럼 교사가 중요하다. 교사가 모델링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집중도를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된다. 대리적 강화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 이어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갑니다. 소그룹 인도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 인도법. 자, 소그룹 인도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건 공과도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마 우리 백학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임을 인도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몸으로 체득된 것도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소그룹 인도하거나 공과를 인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고생스러운 거 뭡니까? 소통이 안 돼. 자, 적어볼게요. 에? 선생님만 얘기하는. 아, 선생님만 얘기해. 오, 그쵸.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애들하고 얘기하고 만나서 그룹인도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조금 시작할 때 집중도. 시작할 때 집중. 네. 또 해본 적 있어요? 소그룹? 아이들하고도? 공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놀고 싶어해요.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놀고 싶어 한다. 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세대 차이. 세대 차이. 그래서 귀멸의 봐야 된다니까요. 농담이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선생님만 얘기해요. 선생님 잘못입니까? 애들 잘못입니까? 시작할 때 집중을 애들이 잘 못해요. 선생님 잘못입니까? 애들 잘못입니까? 애들이 막 놀고 싶어 해요. 선생님이 집중 못 시킨 겁니까? 애들이 집중 안 한 겁니까? 선생님 잘못했어요. 세대 차이가 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잘못한 거예요. 자, 다 누구 탓이에요? 다 선생님 탓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팩트예요. 다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역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보려고 해요.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수업이랑 제 수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수업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빼놓고 이런 순서에서 맨 처음 부분에서 뭐가 제일 차이 나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어떻게 하길래? 네?
매주의 수업마다 제가 항상 뭘 하죠? 복습하죠. 그리고 맞아요. 복습을 하고 오늘 뭐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는 안 적었어요. 그 앞쪽에 적는 바람에 보면은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 발달 이론, 사회학습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학습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학습 목표.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과할 때, 소그룹 인도할 때,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혹은 학습자들한테, 학생들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이 수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할 것 같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걸 있어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오케이. 좋아요. 또.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임에 들어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사라면은 소그룹을 인도해요? 공과를 인도해요? 사역자라면은 설교를 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랬고요. 어떤 기대가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이 수업이 끝났을 때 혹은 우리의 모임이 끝났을 때 요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과가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백석대학교에서 서울의 오른교회로 갑니다. 오른교회로 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비게이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기 때 그 할머니 집이나 어디 찾아갈 때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세요? 지도 보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내비게이션 말고 그 전에 나오기 전에 지도하고 이정표.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갈 때 외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셔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외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할아버지 저희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것 타고 공주까지 쭉 와. 어디 길 타고 쭉 와.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면은 거기에 어떤 학교가 있을 거야. 그 학교에서 좌회전을 해.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노란 지붕집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어디 뭐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쭉 차를 타고 가는데 학교가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잘못 간 거예요. 뭔가 잘못 갔어요. 또 한 코너를 꺾었는데 쭉 가서 슈퍼마켓이 나와야 되는데 슈퍼마켓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크게 불러서 뭐라고 부르냐? 랜드마크라고 부르죠. 랜드마크.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칠 때에 그런 랜드마크가 있나요? 아니면은 수없이 많은 돌을 던져가지고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관역을 세우고 목표를 잡아서 빵! 하고 쏘고 있나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교재가 학습 목표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목표를 안 잡고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학습 목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학습 목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학습 목표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학습 목표는요, 사실 행동 목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특정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페이퍼 나눠줬죠? 그 예전에 뭐 지식, 이해, 반응, 행동이라고 하는 요 페이퍼 하나 줬을 거예요. 제가 번역한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행동들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행동 목표. 어떤 사람은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학습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하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지시를 내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측정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학습자 관점으로 써야 돼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자기 관점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개당 하나의 목표. 이건 뭐냐? 오늘 우리 학습자들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 지실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학습자들은 알버트 반두라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고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갔어요.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현상을 포함한다. 행동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형식이 돼야 돼요. 이런 형식. 사실 위의 것은 원래 형식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학습 목표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간단한 게 아니라 무려 한 30년 동안을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학습 목표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막 나왔었냐면요. 학생들은 이거죠. 학생들하고 주제. 학생들은 요한복음 3장 10절을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외울 수 있다. 자기 말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 합친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 문장 만든 게 요거거든요. 리로이 포드 교수님이 이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한번 보세요. 자, 학습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다. 어때요? 클리어합니까? 아니면은 뿌엽니까? 굉장히 클리어하죠. 측정 가능한가요? 측정 가능하죠. 이 아이들이 여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파악이 가능해요. 두 번째 보세요. 학습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누룩과 같은 천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어때요? 클리어하죠. 건너뛰고 이거 볼게요.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몇 개 나오거든요. 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명확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한 누룩과 같은 천국을 선생님과 나눈다. 명확하죠. 여기에 어디를 봐도요. 학습자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거 안 나왔어요. 학습자는 천국에 복을 쌓아놓기로 다짐한다. 이런 거 없어요. 학습자는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습 목표 없습니다. 왜 중요하냐? 학습 목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요.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그게 뭐 하는 이유인지 아세요? 자, 뭐 하는 건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는?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설명하게 만들고, 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단계에 따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걸까요? 예?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점검은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점검하면서 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에릭슨의 8단계를 완벽하게 외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피아제의 4단계를 완벽하게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버트 반도라의 4단계. 집중, 파지, 그리고 생산, 동기부여. 이 4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이 저의 학습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제가 체크 해나가는 거거든요.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계속 깃발 꽂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공과 몇 분 정도 하는지 아세요? 몇 분이라고 했죠, 공과? 16분 정도 해요, 16분. 애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보내는 것까지 16분. 출석 부르는 것 포함이에요. 그럼 실제로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몇 분 정도 될까요? 5분에서 10분이에요. 5분에서 10분.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못 잡고 있잖아요. 놀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요, 보통 5분에서 10분짜리는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뭐냐? 기억하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라.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커리큘럼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걸 보긴 했지만 한국에 와서 다시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사용 지침서 있고요. 아이들 교재가 있어요. 딱 2개가 기본적이에요. 그쵸? 어떤 교재를 봐도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커리큘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커리큘럼을 봐도 아이들 교재가 없어요. 아이들 교재가. 왜 아이들 교재가 없지? 이제 프리로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무료라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거기에도 아이들 교재가 없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세요?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딱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 포스터를 꺼내요. 이야기 책자를 딱 꺼내요. 얘들아, 오늘 배운 말씀은 이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주고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줍니다. 자,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볼까? 활동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공과 공부 시간, 썬데이 스쿨인데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돼요. 예배 제외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과 공부해요? 예배 마치고 15분 동안 하죠. 그리고 교재는 다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봐요? 선생님을 안 보고 교재를 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사실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말 보니까. 애들이 집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국에서는 안 해요. 근데 미국은요, 여러분들 그런 표정 보는지 전 자주 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책을 들고 있고, 아이들이 쭉 앉아가지고 선생님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흔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아이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뿌리고 같이 아이들과 같이 해요. 저는 이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놔야 되고요. 자, 2번째 단계는 뭐냐? 학습 준비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습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학습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어떤 할 내용을 미리 학생들에게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학습 준비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뭐 했죠? 파워포인트를 보여줬고요. 그 전에 학습 준비를 할 때 마주물 작업이라고 했어요. 이 마주물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뭐냐? 마주물 작업은 학생들이요, 이 대상자가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단계예요. 딱 준비해라, 너희들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가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은 전혀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라.
제가 아까 장난쳤어요. 아까 누구였죠? 막 마지막에, 주찬이었구나. 막 들어올 때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때? 라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들었나 봐요. 주찬이가, 저도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학습 준비 단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하늘이가 살짝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하늘이한테 바로 자, 알버트 반대로 바로 들어갈 거야. 얘기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시간이 걸려요. 첫 번째 가정, 학생들은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할 내용으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을 썰을 풀어야 돼요. 그와 관련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 얘기할 뻔했죠? 아까? 어떤 감독이었어요? 네, 놀란 감독의 이야기를 꺼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다 보면은 저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놀란 감독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할 때 요 강의를 했거든요. 우연찮게 이게 또 제가 하기로 했던 강의가 마주쳐가지고요. 근데 요 강의 전에 뭐 했냐면은 여러분들 블룸의 단계 있잖아요. 블룸의 단계. 원래 순서가 블룸의 단계와 크로스홀의 단계, 이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학습 준비 단계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던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질문을 똑같이 던졌어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저 사진도 똑같이 보여줬어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70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을 쫙 합니다. 저거 봐라? 진짜 그러네?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저 문제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이렇게 대답 않고 그리고 또 질문도 못하는 이 모습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그룹 인도, 목장, 공과 공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 학습 준비 단계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맞아. 내가 저래. 나도 그런데? 어떡하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성공해도 여러분들은 50% 성공해요. 그만큼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여기 부분이에요. 자, 마중물 작업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럼 여기를 제가 빼먹었거든요. 일부러 빼놨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중간 단계에 변경 문장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변경 문장. 흔히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어색한가 안 어색한가?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거 보셨죠? 오바마 대통령,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거 보셨죠? 자, 오바마 대통령,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 이야기 익숙하시죠? 자, 이제 바로 블룸의 분류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혹은 크로스홀의 분류법 보도록 할까요? 라고 하는 건너뛰어버리는 일들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했던 연결을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교실에서도 일어나질 않나요?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있는 목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있는 소그룹,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각 공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병렬문장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블룸의 3단계를 소개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변경 문장을 또 언제 써야 되냐? 주제가 바뀔 때도 써야 돼요.
제가 쭉 이걸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났어요. 자, 적용 부분입니다. 했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머리로만 배우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배워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배우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두 개가 다 끝났어요. 크로스오버의 이 마음도 배웠습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은 이제 이것들을 잘 섞어야겠죠? 이거를 섞는다고 해서 그냥 막 넣어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단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어짐이 자연스러워요. 변경 문장, 흔히들, 초보들, 준비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변경 문장을 잘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보통. 만약에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요걸 한다. 그러면은 저는요, 맨 처음에 여러분 혹시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천국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뭘까요? 네?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한번 말해보세요. 오케이. 천국. 오케이. 천국. 하나님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오케이. 천국. 오. 오케이. 천국. 돈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면 갈 수 있는 것. 오케이. 자, 우리가 천국을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가는 곳, 혹은 뭐 동행하는 곳 이렇게 봐요. 그런데 과연 마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궁금하죠? 과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보셨을까요? 라는 것이 변경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천국 가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의 속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확장성. 예수님은요, 천국을 얘기할 때 꼭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어로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이거 잠깐 번외 얘기하면은, 천국, 헤븐이라고 얘기하죠? 헤븐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동일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천국과 바꾸거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도 동일하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우리가 알아야겠죠.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늘 천자 써가지고 죽으면 가는 곳을 생각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우의 교실. 무슨 의미예요? 김재우의 교실. 그쵸? 제가 수업하는 곳. 제가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킹덤 오브 갓은 무슨 뜻일까요? 그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냐? 그것은 어디에 있다? Right now,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앞으로 꼴 보기 싫어 라고 했는데 둘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똑같이 미워. 똑같이 싫어.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이것만큼 지옥도 없어요. 여러분을 왕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따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왕따 안 할 것 같아요? 왕따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것, 그곳이 천국입니까? 아니겠죠. 그것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마중물 작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성경 공부란 건 뭐냐? 성경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천국이란 건 뭘까요? 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거든요. 근데 주로 뭐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제별 원리와 현상을 가장 주요하게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라는 식으로 주제별 접근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짤 때도요. 저는 요거를 많이 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요거를 볼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세웠냐? 학습 준비 과정을 무엇을 넣었냐?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볼 때 어떤 활동을 어떻게 넣었는데 이것을 무엇을 넣었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모임을 하거나 인도를 할 때는 총 3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게 가르쳐라. 두 번째는 이해하게 가르쳐라. 세 번째는 반응하게 가르쳐라. 자, 이거 여러분들 블룸의 분류법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블룸의 분류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블룸. 뭐죠? 딱딱딱딱딱딱. 응? 뭐였죠? 블룸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1단계. 뭐였어요? 이걸 했는데. 기억, 그쵸. 기억이에요. 정답 맞아요. 100점짜리 정답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죠. 적용은 여기고. 정보의 단계는 밑에 있는 거. 이해는 여기 있는 거. 지식의 단계죠. 지식과 기억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지식과 기억. 자,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정보의 단계. 정보와 기억의 차이, 지식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비슷한데 그거는 요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뭐죠? 뭐였어요? 이해까지 안 가고, 자, 정답을 말하면은 정보의 단계는 들은 내용을 잊어버려요. 기억나죠, 이제? 지식의 단계는 기억해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정보의 단계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기억해요? 아니죠. 이해는 여기 될 단계죠. 어떻게 해야 기억하죠?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알고 있으니까도 있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다른 말로 남는 장사? 왜 남아요? 왜 내 머리 남을까? 나에게 그 설교가 뭐 하니까?
필요하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다 왔어. 뭐죠? 중요하니까. 다른 말로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해요, 사람들은. 자, 그게 지식이에요. 기억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이해. 이해를 여러분들 말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었어요. 이해. 뭐죠? 설명할 수 있다는 이해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표식이에요. 이해라는 것은 의미와 개념을 아는 거라고 했죠. 의미와 개념을 아는 거. 맨 마지막에 적용은 뭐라고 했죠? 적용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적용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적용은 뭐냐? 적용은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내가 학습한 개념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적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너 이거 적용해볼까? 라고 했을 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 상황이나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게 여기에요. 기억하게 가르쳐라. 이해하게 가르쳐라. 이해하게라는 것은 의미와 개념을 알게 가르쳐라. 기억하게 가르쳐라. 머릿속에 남게 가르쳐라. 마지막에 반응하게 가르쳐라. 이것은 반응은 크로스오버의 3단계 수신 반응 가치두기 요 단계에 들어가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요 세 단계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상을 나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억하게만이라도 하세요. 기억하게만이라도. 그럼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냐? 요거예요. 첫 번째, 선행 조직자. 선행 조직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선행 조직하는 거예요. 미리 구성을 해놓고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학습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막 준비를 해요. 할까? 말까?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에요. 조직을 잘 구성해야 돼요. 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볼 때 첫 번째 블룸의 분류법, 블룸의 단계 하고 그 다음에 감성 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지금 보고 있는 이거를 했어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쭉쭉쭉. 이게 조직과 연속성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뜬금없이 생각가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기억을 못 해요. 연속이 안 되니까. 천국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뭘 할까요? 사랑을 한다고 했다가 또 가르치는데 갑자기 또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위험해요. 그리고 조직과 연속성이고요. 복습 활용하는데 보셨죠? 이게 아이젠바워인가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분부터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80%를 잊어버린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했으니까 아마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는 방법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이것은 기억을 돕는 겁니다. 기억을 돕는 거고요. 이것은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아까 성희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는요. 자신이 이해한 것만 말하게 돼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너무나 잘못 질문합니다. 교수님들을 봐도요. 너무나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네. 이런 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기억하게 가르쳐라.
이런 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거 모르겠죠?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너무 대답이 뻔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 비가 오죠? 또 대답을 잘해요, 또. 우리 학생들은 착해서. 비가 와요. 너무 뻔하잖아요. 오는데 힘들었죠? 네. 너무 뻔하잖아요. 뻔한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뭐냐?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수사학적 질문은 뭐냐?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것. 이거를 수사적 질문,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소희 한번 끊어주세요. 잠깐 한번 끊고 다시 해주세요.